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에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송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거제시의회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부족 인원 2명은 통신직, 정책지원관 각각 1면씩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청렴 노력도를 추가하여 청렴 체감도, 부패 실태 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개혁으로는 고위직 청렴 교육을 전원 실시하고 비공무원 공정 채용 표준 기준안을 마련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정비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금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거제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8명을 기 채용 완료하였으나 지난 6월 18일자로 결혼 1명이 발생함에 따라 충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임용 공고를 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과 신원조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임용 절차를 완료한 후 2024년 1월에 임용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입니다. 언론 홍보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코자 보도 연설문 분야 홍보작가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채용 공고를 하여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임용 발령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 분야 전문직을 모집할 경우 우리 의회의 각종 보도자료, 기고문 게재 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의 사전 예고로 계획성 있는 의회 운영과 합리적인 회기 조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 총 회기 일수는 정례에 49일, 임시에 47일 등 총 96일이며 그중 상반기 중 정례에 1회 27일, 임시에 2회 18일 등 45일간 기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례에 1회, 임시에 3회 등 51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시정질문
13명에 30건, 2022년 결산심의 1회 실시, 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1회 5분 자유발언 18분이 하였으며 의안은 90건 상정되어 그중 86건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하반기 의사일정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내용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과 웹 접근성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반응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3년 5월에 일상감사 및 보완서 검토를 완료하여 6월에 입찰 공고하여 지난 7월 3일 부산 소재의 주식회사 드루피플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 업체 계약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12월 중에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완료되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운영의 안정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제9대 의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슬로건에 충실한 친근감 있고 진취적인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열린 의정 홍보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홍보 동영상 및 의정 소식지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4월 1회 추경 때 소요 예산 2,7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은 소요 예산 2천만 원으로 약 3개월간 자료 수집 및 제작 기간이 필요하며 제9대 의회 슬로건에 맞는 강건한 비전 제시 및 의회 연역과 각종 의정활동 등을 축약해서 탑재할 계획이며 영상 시간은 약 7분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소식지는 예산 700만 원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종 의정활동 및 시의 주요 시책, 생활 밀착형 현장 정보 형태로 약 400부 제작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전 홍보 활성화입니다. 지역 일간지, 관내 주간지 및 인터넷 신문 등 44개사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언론사 홍보로 창간을 15개사, 설명절 21개사를 통하여 의정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정 활동에 따른 보도자료를 총 84회 송부하고 기타 거제 15회 6회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의정 현안사항 및 주요 일정에 대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을 통해 오보 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언론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건전한 의회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원 자치 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 검토, 자료 수집, 기준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법령 재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 검토 등 의원 입법 활동의 체계적 효율적 지원으로 자치 입법 활성화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8건에 대하여 입법 지원하여 그중 26건은 가결하고 1건은 부결, 1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의견 수렴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례 재개정 등 입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 연구 활성화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창의적 정책 개발과 학습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함양코자 합니다.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은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단체별 500만 원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되고 정책개발비는 1인당 500만 원으로 총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현재 거제문화체육 연구회 등 5개 연구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주제에 맞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단체별 활동 실적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활동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창의적 정책 개발 활성화와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선진 사례 연구 수집을 통한 우리시 정책 반영 및 연구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소관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현장 답사 및 주민 의견 청취와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직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 중 임시의 이해와 정리의 1회를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14개소를 현지 확인하였고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2회에 걸쳐 13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전자회의 시스템 견학 등 상반기 중 의정연수와 견학 등을 총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계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슬로건에 걸맞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거제시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3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개인이 우리 의원님들 개인이 아까 말씀하신 뭐 세미나라든지 학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국제 대회나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발제자나 혹은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냥 관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VIP로 뭐 초청을 받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럴 때 2명이 같이 안 가도 되죠. 1명만 가도 되죠. 예, 그거는 뭐 그 국회 연수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본인이 나중에 그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혼자 가도 예. 그 출장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건 이제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까? 초청장도 있어야 될 뿐더러 내부적으로 의장님의 어떤 뭐 방침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분하다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정이 된다면 이제 혼자라도 갈 수 있네, 그지? 그런 데는 국내에는. 예, 그거는 뭐 또 2명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죠. 예, 그 기준은 적용이 안 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김정기 의원님하고 그 서울의 국회에서 하는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예. 그걸 무슨 연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정 연수를 예. 갔다 왔는데 올해도 지금 우리가 8월 달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지? 그럴 때
그런 그 어떤 그 리스트, 그러니까 어정 연수를 어디 지역에서 매월 며칠 날부터 한다는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연수가 소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다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통보가 옵니까? 예.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 예. 이제 스케줄을 잡을 때 예,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 16명이 우리 해양 스포츠 활성화 혹은 또 홍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그 추진을 하셔가지고 해양 스포츠 우리 윈드스핑 배우기를 1차를 한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차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우리가 이제 SUP 또 이제 그 타는 거 그거 이제 좀 연수를 좀 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는 게 우리가 자꾸 젊음의 도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거제시를 좀 많이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몇 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 뭐 힙합 댄스라든지 뭐 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배워서 우리 그 동영상을 좀 만들면 이제 뭐 의장님부터 해서 우리가 단체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홍보 자료로 그 뭐 랩 뭐 힙합 모자를 쓴다든지 뭐 좀 이렇게 모양을 갖춰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관광 유치를 위해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 랩을 합니다. 힙합 뭐 이렇게 복장해 가지고 댄스 배우기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게 꽤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의장님부터 저는 제 생각에 우리가 16명 의원님들이 뭐 우리 의회 직원님들도 이제 같이 이게 옛날에 꼭지점 댄서처럼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젊은이들만 찾아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부터 우리가 그런 복장과 그렇게 어떤 댄스를 배우는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한번 그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SUP, 오후에는 뭐 댄스 아니면 뭐 오전에 뭐 댄스, 오후에 뭐 SUP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자꾸 저 물어보니까 이제 강사료 같은 게 이제 배정이 됩니까? 강사료 이제 왜냐면 강사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 강사료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됩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지급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뭐 당초 예산에 그걸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초 예산이 아니고 예. 내년 게 아니고 예. 올해 지금 이제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아니면 뭐 좀 날더운 8월이 됐든 어쨌든 그 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제 뭐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우리 의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돼 있나.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뭐 예산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뭐 공동경비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이 뭐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은 뭐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뭐 사용은 가능할 것 같고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회를 갖다 이제 홍보하는 그런 측면인데 뭐 홍보를 위해서는 뭐 꼭 뭐 나름대로 또 필요하겠다고도 봐집니다. 그거는. 하여튼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끝으로 우리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11월 달에 발표인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우 도시로서 요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뭐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어쨌든 잘 되면 우리 거제시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행부에서도 움직임이 없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움직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뭐 프랜카드를 한번 뭐 붙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우리가 축하 메시지라도 한번 단체로 한번 만들어서 부산시에 전달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액션이 좀 있어야 부산시도 조금 우리를 좀 배우도시로서 조금 나중에 어떤 그런 거 할 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5페이지하고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직원 채용에 관한 보고권인데요. 뒷면에는 보니까 그 언론 홍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방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하고 예, 그 앞에 정책 지원관 하고 좀 다른데 예, 그거는 예.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습니까? 이제 정책 지원관은 예. 저희들이 뭐 처음부터 이제 우리 정규 공무원으로 갈 것이냐, 일반 임기제로 갈 것이냐 해가지고 임기제로 이제 결정이 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정원입니다. 요거는 일단 이제 저희들 의회 정원이 32명으로 지금 책정이 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정원에 포함시키 가지고 모집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시간 선택제로 예, 지금 운영을 할 그런 게. 그러면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일반 임기제하고 그러면 공무원하고 이게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간도 다릅니까? 시간 선택제는 예. 시간 선택제니까 제가 예, 시간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예. 시간이 이제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에서 예. 예,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고, 이제 일반 임기제는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예, 운영을 하고. 예. 근데 이걸 조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아무리 뭐 정원이고 해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보면은 이번에 저기 뭡니까 그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홍보 부분, 예, 홍보 예. 부분도 이번에 신설되고 그랬는데 예.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거제에 사실은 지금 인력풀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좀 전문가가 들어와 갖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도 해야지 되는데 왜 저는 일반하고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했는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숙고하셔갖고 요거는 이제 예.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예, 의장님이 한번 거론을 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임기제로 갈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 의장님 저희 의원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 저는 예전에 같이 계실 때 언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한 두세 달 정도 됐지 싶은데 예. 그때 간담회 할 때 한번 거론이 안 됐습니다. 간담회 했을 때 하면 제가 이 지지를 안 했을 건데 예 전혀 못 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예, 확실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홍보 언론 분야는 예.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정원에 이제 겁니다. 포함을 하는 것 같으면은 예, 이제 총액 임금비도 해가지고 그거는 지평부하고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고, 그런 이제 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 선택제로 아마 선택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시간 선택제로 하면은 자기 그 시간이 예. 뭐좀 일찍 마치고 하기도 하지만 조금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예,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사실. 예. 안 그렇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국가공무원 그 임용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정책 지원관하고 예, 좀 예. 그렇게 비슷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정언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예.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뭐 또 예. 보완할 수 있으면은 예,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9대 의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우리 슬로건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만드셨지만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슬로건에 충실한 친근감 있고 진취적인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열린 의정 홍보 효과를 도모코즈 한다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소요 예산이 2천만 원 듭니다.
예, 예. 그지에? 예. 이 2천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 옆에 이제 700만 원도 마찬가지지만 의정소식지 해갖고 7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 예, 해당 업체에 대해서 통해서 이거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 책정을 한 부분들입니다. 견적을 받으셨어요? 예, 예. 아, 이게 제일 이제 좀 표준 금액으로 나온 거예요? 그- 몇 군데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지? 이제 요 금액이 예. 실질적으로 다 어떤 다른 의회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래 과도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한 중간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몇 그래서 군데나 받아보셨어요? 요 예산을? 예, 네 군데 정도 받아가지고 예, 예. 한 평균 정도로 예, 책정을 한 그런. 네 군데를 받으셨는데 여기 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한 평균 정도로 예, 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예, 예.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 예. 예. 그 우리 지금 보면은 그 현관 입구에 그 LE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마스크 끼고 했는데 그 사진도 이렇게 바뀌었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금 홍보 기록팀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뭐 따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예, 오늘 이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또 무민철 주사님께 의하 뭐 홍보 기록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보니까 그 저 추진 계획에 제가 이번 감사 때에도 그렇고 그 언론가의 신뢰도 향상에도 신경을 쓰면 좀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그 기대 효과를 보면 언론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관계 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대 효과에. 예, 예. 그 이게 그 유기적인 관계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관내 지금 보는 것 같으면은 뭐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 신문 다양하게 지금 언론사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언론사가 있고 또 홍보비를 지급 안 하는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아울러 가면서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것도 좀 두리뭉실한 대답이고 예, 예.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유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뭐 의장님도 지금 보시면 언론사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면은 간담회 같은 걸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언론사 협회가 있거든요. 예. 협회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 의견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수시로 함으로써 뭐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얻어오는 게 있고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제 제공하겠다. 저희들이 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보도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때 좀 그 보도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꼭 저희 이제 어떤 직접 이제 또 저희들 그 의회에 좀 방문을 해가지고
본회의라든지 이런 데 좀 방문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간다거나.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저희들이 수시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제 그 유기적인 관계 유지라고 해서 예. 지금 이렇게 계속 제가 물어본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홍보팀이 저기 뭐 홈페이지도 이렇게 개편도 되고 그랬는데 그 우리 저 집행부 홍보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 때 우리도 여기 우리 지금 의회 사무국 홍보팀하고 위인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나은 그리고 홍보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5쪽에 정책 지원관 채용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 임용 발령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제가 저번에 그 6월 18일 날 그 간두시고 할 때 한 제가 그 8월 9월이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제 저랑 이제 지원관님이 저랑 여기 조대원님 맡았던 지원관님이 되셔가지고 그 이제 다른 분이 한 번 지금 맡고 있긴 하나 사실 한 9월 정도까지 한 2달 정도만 하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그렇게 지금 한 거의 반년을 이제 그분이랑 같이 지내야 되면 진짜 이거는 뭐 릴레이십이 생겨야 하여튼 뭐 그랬는데요. 예, 예.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의원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년이면 거의 뭐 내년 사실은 한 명 채용이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 채용이 될지 뭐 공고를 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업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사무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반년 정도 걸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저희도 준비를 좀 하고, 왜냐하면 계속 9월, 10월 할 일도 많고 한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오래 관계 갈 줄을 모르고 이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아무튼 좀 걱정이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책 지원관 채용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어서요. 그렇지만 뭐 공고에서 누가 와서 이력서만 보고 뽑는 거라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좀 그렇네요. 그럼 일단은 이 추진 계획대로 간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 지원관뿐만이 아니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하고 이제 일정을 좀 이제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래 잡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기간제 홍보하시는 이분이랑 일정 맞춘다는 건 저는 사실은 말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홍보 기록팀이 있고 저 의장님 이 말씀하실 때 저 시간 선택제 인규적 공무원이 꼭 필요한가라는 저는 캐스천 마크를 찍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적으로 딱 이 일만 하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뭐 예. 언론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실은 그때 저는 과연 필요한가라고 반문을 했었지만 어쨌든 하겠다고 이제 올라왔으니 이건 뭐 아까 앞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과연 이 정도의 실력이 되는 이런 인력풀이 있을지도 사실은 시간 선택제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단 채용 공고는 내봐야 되겠지만 의문이 들기 때문에 너무 사무국에서 안일하게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이제 의장님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좀 고민이 좀 걱정이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선택제 이거 홍보하시는 분은 제가 사실 제 영역 밖이라서 저는 사실 홍보 기록팀이 좀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좀 한쪽은 뭐 떼어줘서 한다 하면 우리 뭐 의정 역량들이 강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정책 지원관은 제가 이제 그렇게 당한 의원이다 보니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일단은 뭐 기본 일정을 잡아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좀 놀란 거예요. 아니, 내년 1월에 임명이면, 그죠. 여기도 2달로 알고 있었죠. 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의원입니다. 맞지? 그 사실은 그런 게 좀 신중성을 좀 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 그 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전 소식지는 1년에 한 번 낸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횟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이게 부수가 400부입니다. 그 400부로 이렇게
그 부수를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에 비교해서 50면이면 뭐 양도 많고 뭐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견적받아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400분은 어느 정도로 이거를 소모할 거라고 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요 해주십시오.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배부처가 지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 요게 배부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또 배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배부해야 되는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홈페이지, 공식 이런 것들이야 뭐. 다 이제 지자체 의회나 네네. 예, 국회, 그다음에 국립도서관, 기록물관리소 등에 지금 저희들이 요 계획을 잡고 국장님, 우리 시의회 의정 소식지는 이런 분들 말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제 저희들 이제 우리 근데 시민들은- 예,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네네. 예, 또 별도로 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홈페이지 접근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400부를 제작하는 거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시정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민들 대상으로 만든 거라 부수가 많아서 그 처치 곤란할 정도로 부수가 많다고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 왜 이거는 사실은 400부도 부수가 의무스럽기도 하지만 이 배부처도 사실은 저는 의정 소식지를 뭐 국회나 이런데 우리 의정이 아니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더 알려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예, 저희들이 들어서. 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저희가 예. 하니까 상징적으로 보내는 예, 거죠. 예, 그건 보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 이제 실질적으로- 면동에도 지금 배부할 계획이 있거든요. 뭐 그러면 400부가 작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뭐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면수 지금 면수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합니까? 50면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을 예, 거지 예, 아직 이제 않습니까? 예, 예. 자료 수집을 해야 그래서 이 면수도 좀 많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그 세부적인 계획은 또 나올 거니까 그럼 그건 예, 그때 예. 뭐 조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거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5페이지 그 정책 지원관 채용입니다. 이거는 그만두면 바로 공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만두면 바로 공고를 내가지고 저도 9월 1일부로 우리가 한 두 달 정도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정책 지원관은 식구 이상으로 그 어떤 그 소통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그럼 그 한 분은 우리를 보조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의원님 두 분 말고 우리 또 한 명씩 보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사직 처리가 되면 바로 그날로부터 공고를 내어서 우리가 8월 달에 그게 없잖아요. 그럴 때까지 뽑아서 9월 1일부터 지장이 없고로 해야지요. 저는 이거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이제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다른 정책 지원관이 지금 이제 대신 지금 좀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요 뭐 일정 관계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래 잡아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급적이면 이 공백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달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저게 있으니까 8월달에 무조건 뽑아가지고 9월 1일부터 지금 9월달에 2차 추경부터 할 일이 10월달, 11월달 계속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정책관 두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국장님께서 뭐 의장님하고 언어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무조건 하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르게 좀 뽑아가지고 9월 1일부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윤병산 팀장님은 안 오셨네요. 뭐 좀 갑자기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예, 좀 부득이 좀 불참하게 됐습니다.
6페이지에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제시의회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 거제시의회 사무국 정원외입니다. 예, 정원회입니다. 정원외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거제시의회 사무국이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정한 정원 외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권한이 있습니까? 사무국 권한이? 이거는 이제 예산이 이제 또 이제 수반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장님 다른 그 답변 마시고 예, 그 우리 권한이 있냐요? 우리 권한으로 락급의 지방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있냐고요? 예,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거를 뽑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공무원 그 임종령에 보면은 임용권자가 예,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정원에 그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락급은 어느 정도 되는 급입니까?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락급은 일반 공무원을 치면은 8급 예. 8급 뭐 기준으로 자, 보시면 8급이면은 우리 이제 의정팀에 주로 의정팀이라든지 홍보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차성님 정도보다 더 아래죠. 비슷한 수준이거나. 뭐 근데 그분을 시간 선택제를 해가지고 이 직무 내용을 시키는데 이 직무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자, 보도자료는 우리 정책지원관 그리고 전문위원실마다 별도로 다 씁니다. 총괄적으로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홍보실에서 거르는 작업 없이 그냥 바로 넘기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기고문은 의회 사무국에서 개인 의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개인 의원들의 일인 거고. 인터뷰 해봤자 의장님 대신해서 쓰는 것일 테고. 나머지 전부 다 크게 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분, 락급 공무원 한 분까지 채용해가면서 요거를 뭐 채용할 마땅한 이유를 저는 뭐 조금 찾기 어렵습니다. 근거가 명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의원 간담회에서 그렇게 뭐 의장님 한 말씀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셨다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우리는 별도의 좀 특이한 조직이에요. 사무국도 있고 의회 의원들의 뭐 회의체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충분한 과정이 도출되고 난 후에 요 채용이 돼야지. 요거를 업무보고로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 사무국에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요거는 한 번 더 우리 간담회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그걸 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요. 5,300만 해가지고 제가 2차 공고까지 띄워진 건 봤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업체까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업체 정해졌습니까? 예, 예. 업체는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관리한 업체 아닙니까? 예, 예. 기존 관리한 업체 아닌데 5,3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가업 지시 내린 그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던가요? 일단 이제 구체적인 내용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홍보기록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계약을 트루피피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조금 영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재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우리가 기술 지원 협약서가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루피프하고 재윤하고 이제 1차적인 협약을 맺어가지고 재윤에서 이 업무를 다 맡아서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업체하고 그 새롭게 선정된 업체하고 제휴해가지고 네. 그럼 기존의 업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의회 사무국이랑 관계없는 업체가 되는 건데 그렇게 제휴를 해요? 근데 저희가 트루피플이 이 재윤에다가 기술 지원 협약서에 대한 금액을 한 3천만 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일정한 금액을 좀 받고 재윤해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한테 그 라이센스를 받아오려면 3천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예산의 반 이상이 라이센스 취득비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기존 업체 그러면은 3천만 원 라이센스 방 우리 개편되는 내용이 한 2,100만 원 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트루피플이 그 3천만 원을 재원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예. 그 수수료 정도를 받고 재원해서 모든 업무를 이행을 하게끔 그렇게 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쭤보는 게 우리가 가업 지시 내린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네. 예산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업체에다가 그냥 연장시키려는 그런 공고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관련된 업체 하면은 라이센스 비용이 따로 안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개편할 수 있는데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는 이 예산 가지고는 개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시의회 홈페이지가 처음 개편하는 거죠. 네. 개편은 네. 처음 10년 개편하는데 한 번 할 때 조금 확실히 하자는 의도입니다. 제 말은. 저희가 지금 이 비용이 왜냐하면 제가 저 시에 물어봤거든요. 네, 우리 시는 이제 정보통신과도 있고 좀 이거를 더 규모성 있게 하다 보니까 누리집도 많고 근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예산 이거 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과연 구축이 되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약간 아쉬운 말씀하셨는데 영세 업체를 하셨습니까? 면세 업체를 하셨습니까? 영세 조금만, 업체. 네, 조금만. 조금 힘든 업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팀장님 조금 더 한번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자, 그리고 11페이지에 우리 의정소식진 아까 전에 한의원님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런 배부처의 느낌이면은 이건 의정소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의정소식지는 말 그대로 의정에 대한 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지 우리가 왜 다른 기관에다가 이것을 우리 의정 소식을 이송하는지 조금 의문은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 거제시 본청에서 홍보과에서 만든 영상물 4편이 선거법 때문에 사용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영상 만들고 700만 들여서 의정 소식지 만드는데 특히 저희는 16명 의원 전부 다가 선거와 정치관계법에 기민하게 적용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요 점 잘 유의하셔서 우리가 그 본청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회계과에도 말씀드리니까 집 지을 부서에서 의견을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면사무소 신축이 필요하면 면사무소에서 부지를 검토하고 어떤 것을 검토한다고 올린대요. 그럼 우리 최초 단계가 우리 의회에서 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큰 업무 보고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를 거쳐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산 관리가 아직까지는 회계과가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 짓는데 우리 관심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